이런 것도 모르면 여기에 오면 안 되지. 호텔에 노인 냄새 풍기지 말고 가세요. 그 한마디는 제 심장을 강하게 후벼 팠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안녕하세요. 경남의 시골 마을에서 한평생을 산 김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긴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해운대에 도착하니 어깨가 뻐근했지만 손자를 생각하면 이 정도쯤이야 견딜만 했습니다. 민호는 호텔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있다고 했고 저는 호텔 숙박비 일부를 내주기로 했죠. 민호 부모님은 내일 오신다니 오늘은 저 혼자 호텔로 향했습니다. 버스 터미널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높고 투명한 유리문은 마치 제게 경고하는 듯 했죠. 여기는 당신이 올 곳이 아니다. 화려한 외관과 정장 차림의 사람들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았습니다. 오래된 꽃무늬 블라우스와 검은 면바지를 입은 제 모습이 유리에 비쳐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너무 달랐죠. 자동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로비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몸이 자연스레 움츠러들었죠. 체크인을 하려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데스크는 보이지 않고 커다란 기계들만 서 있었습니다.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라는 것이었죠. 하나를 골라 앞에 섰습니다. 화면에 손을 대보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두드려 보았죠.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도와줄 직원은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에서 손자가 보내준 예약증을 꺼내 다시 확인했죠. 예약증을 들고 키오스크 앞에서 계속 서성이다가 마침내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직원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약증을 내밀며 방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제 예약증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호텔은 디지털 룸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셔야 해요. 스마트폰이요? 저는 오래된 피처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난처해졌습니다. 종이 예약증은 이제 무용지물이었고 제 앞에 놓인 시스템의 장벽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로비를 채우는 안내방송과 화면 속 글자들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모두 낯설고 이해할 수 없는 언어 같았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도 다른 곳이었죠. 호텔은 점점 더 낯선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그저 손자를 만나러 온 것뿐인데 이 모든 장벽들이 저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층 올라가려면 어찌 해야 되나요? 야. 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과 주변 손님들의 표정이 일제히 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킥킥대며 웃음을 참지 못했죠. 제 사투리가 이곳에서는 너무 이질적으로 들렸나 봅니다. 볼이 화끈거렸습니다. 평생을 고성에서 살아온 저에게 이 말투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마치 이상한 외국어를 쓰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이 안내한 곳으로 가서 체크인 양식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펜을 쥐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려왔습니다. 농사일로 굳은 제 손가락은 펜을 제대로 쥐지 못했고 글씨가 삐뚤빼뚤 흐트러졌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호미와 괭이를 잡았지 이런 곳에서 펜을 잡아본 적이 별로 없었죠. 양식을 채워 제출했을 때 직원 박주연은 사무적인 표정으로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 작성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주연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짜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소리가 제 귀에 크게 들렸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서류를 다시 받아들었습니다. 체크인이 끝나길 기다리며 라운지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푹신한 소파가 제 지친 몸을 받쳐주었죠. 잠시 눈을 감고 쉬고 있는데 다른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곳은 멤버십 고객 전용 공간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시겠어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침묵 속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곳에서 저는 정말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로비 한쪽 구석에 서서 손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할매가 호텔에 왔는데. 통화가 끝나고 직원이 안내해주는 대로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장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QR코드 없으시면 객실 층으로 올라가실 수 없습니다. 직원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QR코드인지도 모르겠고 손자를 만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럼 손자 좀 부를 수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이 저와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제 손, 제 말투, 제 옷차림, 모든 것이 이곳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 시골 말투, 소박한 옷차림이 이곳에서는 결함처럼 느껴졌습니다. 현대사회의 속도에 적응하지 못한 저는 그저 이 공간에서 투명 인간이 된 듯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또 다른 당혹감이 밀려왔습니다. 버튼이 보이지 않았죠. 카드를 대야만 층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버튼 하나 없는 기계 안에서 서성이며 어쩔 줄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카드나 핸드폰을 대고 층 번호를 누르는데 저만 갈 곳을 잃은 듯 서 있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와 다시 직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제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약자가 직접 오셔야 합니다. 직원의 말이 제 귀에 울렸습니다. 제가 예약자인 민호의 할머니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 저는 그저 이름 없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지문 인식으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친절한 직원 한 명이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습니다. 농사일로 굳어버린 손끝은 기계가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고객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데 왜 오시는지.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저는 이런 곳에 오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말없이 로비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앞치마 속 종이 예약증은 이미 구겨져 있었죠. 그것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해 도움을 청할까 고민했지만 이내 포기했습니다. 괜히 걱정시키지 말자.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로비 벤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호텔 유리창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모습이 어쩐지 제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고 저는 그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지 못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저만 남겨두고 앞으로 달려간 것 같았죠.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하면 일을 중단하고 달려올 텐데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손자도 중요한 행사 중이었고 저 때문에 방해받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로비에서 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고 저는 그저 그곳에 있는 하나의 사물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이런 느낌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동안 저 같은 노인들은 점점 더 세상에서 소외되어 갔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저에게는 또 다른 장벽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호텔 운영부장 이태영이 직원들 대기 명단을 살펴보다가 김순이라는 이름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이태영의 표정이 굳었고 저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로비에 앉아있던 저는 그저 호텔의 화려함에 압도되어 멍하니 앉아있었을 뿐입니다. 이태영이 로비를 지나다 저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뒤돌아 서류를 확인했죠. 계속해서 제 얼굴을 훔쳐보는 이태영의 모습이 의아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다가가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태영은 혼잣말로 맞는 것 같은데 그 눈빛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후 이태영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태영은 주저없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간 로비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김순이 할머니 맞으신가요?
고성 출신이신가요? 이태영의 물음에 저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저를 알고 있는 걸까요? 이태영은 조심스럽게 지갑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분이 제 어머니십니다. 같은 고성 생존자셨습니다. 그 사진 속 여자는 제가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이 제 눈가에 맺혔습니다. 오래전 고성에서의 그 끔찍했던 날 함께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김영자, 그 아이였군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태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께서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날의 유일한 증인이라고. 이태영의 말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나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무거운 감정의 흐름이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주변의 직원들과 손님들도 그 무게를 느꼈는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태영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기억하고 저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투명인간 같았던 제가 다시 실체를 얻은 듯 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것은 누군가의 존재를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였습니다. 마을이, 사람도 이름도 다 사라졌지. 제 입에서 꺼내진 최초의 증언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서서히 흘러나왔습니다. 이태영은 저를 편안한 회의실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날의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여느 날과 같았습니다. 엄마와 함께 빨래를 하고 있었죠. 말을 이어가며 먼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비명소리.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태영은 조용히 기다려주었습니다. 혼자 살아남았단 게 부끄러웠어요. 이 말에 회의실에 있던 직원 몇몇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 그것은 제가 평생 안고 살아온 무게였습니다. 아무도 저의 그 무게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도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태영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죽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말 안 하셨어요. 그의 고백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같은 경험을 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상처를 안고 살아온 것입니다.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호텔 로비는 이제 고요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박주현도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저를 차갑게 대했던 그 직원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들에게 닿은 것입니다. 소리는 다 사라졌는데 불빛만은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제 말은 방 안에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소리로, 냄새로, 감각으로 여전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이태영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록해도 될까요? 그의 질문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온 이야기였고 말하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 홀로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을 보며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무거운 짐의 일부가 내려진 것 같았습니다. 말하지 못한 날들의 무게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 무게를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이태영과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방해해서요. 이분은 정미경 교육감이십니다. 이태영의 소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미경 교육감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제 이태영 부장님께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역사네요.
정미경의 말에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아직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정미경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우리 학생들이 듣는다면 역사를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존자의 증언은 어떤 역사책보다 강력하니까요. 그 말에 당황스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런 말 잘 못합니다.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학생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글도 제대로 못 쓰고 말투도 이상하고 그저 시골에서 평생을 살아온 할머니일 뿐입니다. 정미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숨게 만든 사회가 잘못한 겁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사건도 제 존재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태영이 이야기에 동참했습니다. 호텔 컨퍼런스홀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찾아오는 게 더 편하실 테니까요. 그의 제안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숨겨온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들려준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가 사라지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누군가는 알아야 하겠지. 제 대답에 정미경과 이태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존중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손자 민호를 만났습니다. 호텔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제가 받은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용기 내기 쉽지 않았을 텐데. 민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야기가 가치 있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저 숨기고 부끄러워해야 할 과거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가치가 있는 역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투명인간이 아닌 중요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존재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컨퍼런스홀에서 학생들을 만나기로 한 날이 왔습니다. 호텔방 거울 앞에 서서 단정하게 한복을 매만졌습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농사일만 하며 살아온 저에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문을 열자 박주연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비되셨나요?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주연의 표정은 이제 공손함을 넘어 진정한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로비에서 저를 무시했던 그 직원이 이제는 저를 존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컨퍼런스홀로 들어서자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니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미경 교육감이 먼저 저를 소개했고 학생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들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때 내가 딱 믿을만 했을 때였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렬했습니다. 학생들의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강당은 고요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날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꺼내놓는 순간이었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농사짓고 아이들은 들판을 뛰어다녔죠. 그때의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총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달렸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집도 사람도 다 불타 없어진 날. 그 말에 컨퍼런스홀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날의 공포, 혼란, 상실감이 제 목소리에 묻어나왔습니다. 학생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윤지수라는 학생이었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용기 덕분에 우리가 역사를 배울 수 있어요. 지수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 부끄러워하고 숨겨왔던 이야기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지수의 따뜻한 손길이 제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역사였던 것입니다. 무대 위에서 학생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제 존재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할머니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의 증인이었습니다. 그 역할을 받아들이는 순간 평생 안고 살아온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강당에서의 강연이 끝난 후 학생들이 하나둘 편지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담겨 있었죠.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김순희 할머니께 오늘 할머니의 증언을 듣고 처음으로 역사가 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날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렇게 젊은 세대에게 닿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평생 혼자 안고 살아온 기억이 이제는 함께 나누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생 한 명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그 모든 일을 겪으시고도 어떻게 계속 살아갈 수 있으셨나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누군가에게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고 싶었지. 그래도 살아야 했어요. 진솔하게 대답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으로서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날을 기억해야 했으니까요. 정적 속에서 여기저기서 울음 섞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학생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학생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 소리가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 나이에 박수 받아보긴 또 처음이네요. 작은 웃음이 제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눈가에 미소가 번졌고 처음으로 제 삶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강당 뒤편에 서 있던 박주연이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사무적이고 냉정했던 그 직원의 표정에는 이제 깊은 존경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주연은 비로소 어르신의 진정한 무게를 실감한 듯 했습니다. 컨퍼런스홀은 이제 단순한 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살아있는 역사의 교실이 되었습니다. 호텔이 교실이 되고 저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세대 간의 벽을 넘어 진정한 연결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죠. 제 이야기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강연 이후 호텔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태영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오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의 진심 어린 인사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오히려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 기울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말을 채 잊지 못했습니다. 방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 위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처럼 제 이야기가 별처럼 빛나길 바랐습니다. 잊혀지지 않고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주는 빛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주었습니다. 투명인간이 아닌 살아있는 역사의 증인으로서의 저를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강연 이후 몇 달이 지났을 때 정미경 교육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할머니의 증언이 역사교과서에 수록되었어요. 그 말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제 이름이, 제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렸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미경이 교과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제 사진과 함께 증언 내용이 정성스럽게 실려 있었습니다. 종이를 만지작거리며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이야기가 이제는 모든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이태영은 호텔 로비 한켠에 기억의 회랑이라는 전시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제 사진, 학생들의 편지, 그들이 그린 그림, 증언을 담은 영상 자료가 함께 전시되었습니다.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그곳에 발길을 멈추고 역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전시회 당일 조용히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사진 앞에 서서 떨리는 손을 조심스럽게 얹었습니다. 그 손, 아직 살아있네.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손은 그날의 공포를 기억하고 수십 년의 침묵을 견뎌냈고, 이제는 역사를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정미경, 이태형, 윤지수, 박주연이 모두 함께 그 자리에 섰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할머니. 이태영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랫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손자 민호가 호텔 객실을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요리학교를 무사히 시작했고 이제 첫 번째 과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매, 고마워요. 나도 이제 자랑할 수 있어요. 민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뭐가 자랑스럽다는 거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요. 할머니가 제 할머니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민호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 부끄러움으로 여겼던 제 과거, 제 존재가 이제는 손자에게 자랑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민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따스한 품 안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모습이 마치 세월의 흐름 같았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이제 제 기억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역사로서 계속해서 흐르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것입니다. 자동문 앞에서 주저했던 그 할머니는 이제 살아있는 역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투명인간처럼 느껴졌던 제가 이제는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이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